오늘 계좌 보시고 심장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루 만에 몇 년치 손실을 본 것 같은 기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계좌를 닫고 로그아웃하고 싶으시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 영상 다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쟁사인 ASML이 8% 넘게 빠졌고요. 키옥시아 홀딩스는 아예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10% 넘게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이 아니라 패닉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퇴직금 대부분을 넣어두셨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매일 계좌 확인하는 게 낙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계좌 여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을 겁니다. 옆자리 동료는 이미 손절했다고 하고 커뮤니티에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심정 아니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내년 이익 전망치의 3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전체 퍼도 5배 미만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바로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FOMC, BOJ 회의,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조정폭 자체가 과도합니다. 두 종목 다 고점 대비 45% 이상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최대 조정폭은 보통 30에서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이익 수준 자체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공포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조 단위로 매수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저가 매수라기보다 변동성에 대비한 해지 성격도 있지만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그 다음날 반등하는 걸 지켜만 보는 패턴,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돌아서는 구간에서는요. 그 매도 타이밍이 훗날 가장 뼈아픈 실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진짜 반등의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관련 빅딜의 구체화입니다. 주말 사이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고요. 여기서 나올 인수합병, 그러니까 M&A 관련 빅딜들이 시장의 방향을 바꿀 핵심 변수입니다. 오픈AI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 투자 형태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 계약은 사실 파기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 투자가 결합되면 이 계약의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라 향후 실적 전망치 자체를 확정짓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건설 이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인건비와 부지 비용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건설과 연계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청산 물량입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 신용 매매 물량이 대거 청산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비자 반등 혹은 본격적인 외국인 주도 장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레버리지 ETF의 계좌당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확정되면 특정 종목으로 쏠리던 수급이 조금씩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손실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계좌가 붉게 물들면 뇌는 즉각적으로 이 고통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바닥에서 팔고 가장 오른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반복하는 실패 패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 세계 경제 활동 자체가 멈췄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수요, AI 투자, 빅테크 실적 모두 여전히 성장 궤도 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와 BOJ 회의라는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바닥을 다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매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완전히 떠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후 발표되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빅테크의 실적, 투자 계획, 지분 투자 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에 명분이 쌓입니다. 특히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AI 투자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보세요. 7월부터 발주가 시작됐고 리드 타임이 5에서 9개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가격 상승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주가와 기업 가치가 따로 노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키 맞추기 흐름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외 섹터로 시야를 넓히세요. 최근 외국인 수급은 현대차, 제약바이오, 조선, 로봇 섹터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같은 이벤트가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핵심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섹터 역시 군함 수주, 부유식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조정 국면에 있지만 ESS 시장의 견고한 수요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라는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일과 모레 열리는 컨퍼런스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투자 계획과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언급된다면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저평가를 인정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나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쌓이고 차익 실현 물량이 겹치고 복잡한 수급 구조가 얽히면서 만들어진 꼬인 실타래를 지금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풀립니다. 시장은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하락장을 버텨낸 사람과 공포에 던진 사람의 결과는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를 확인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할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공포에 휘둘려 바닥에서 던질 것인가, 아니면 신호를 확인하며 기다릴 것인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